근데 그걸 그냥 자기 본능대로 막 하다가는 나쁜 애가 되고 사람에게 공격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걸 적절히 참을 것도 가르쳐주고 기다리기도 하고 처음에는 주먹질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방어를 하고 요구를 하고 이런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공격성입니다. 이거 없이 태어나는 아이가 없어요. 다 태어나는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 어떻게 조정하죠? 여러분이 적절히 아이마 그럴 때 참아야 돼. 네가 그래도 안 돼. 네? 그 다음에 그러지 말고 네 주장을 그래. 네 의견이 맞는 거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통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고 이럴 때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배우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이죠. 섹스. 섹슈얼하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죠. 남녀관계는 물론이고 이런 쾌락과 즐거움의 소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함부로 쓸 수는 없단 말이죠. 이것도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럴 때 이거는 너 혼자 하는 거야. 아마 그러는 거 아니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나 남녀관계라는 게 즐겁고 중요하다는 거. 엄마 아빠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그것도 본능이에요, 시는요. 다 우리 아동은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뭔가 보이는 거 있으면 저게 뭐냐? 만지고 싶고 관찰하고 싶고 이런 그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능이 그렇게 발달하고 그래서 그 호기심을 잘 살려야죠, 여러분이. 살려서 그래 이건 저거고 저건 말도 해주고 뭐 만지게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공부입니다. 지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많이 살려줘야 되는데 상당수의 부모님들은 호기심을 그냥 말살해버려요. 네? 내 시키는 대로 해. 꼼짝 말고 공부만 해. 만약 그런 태도라면 제한이 되죠.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를 안 하게 되고 오히려 공부하는 거가 두렵게 만드는 부모님들이 많죠. 네? 그렇게 되면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가지고 그 아동의 발달 시기에 따라서 특히 이제 애정은 초기에 공격성은 걷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성에 대한 거는 유치원 시기 뭐 호기심 처음부터 특히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공부하는 것, 스스로 공부하는 것, 과학, 네? 예술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능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능이 인간을 성장하게 하고 생존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그런 힘이 됩니다. 그걸 잘 이해하고 도와주셔야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런 그 과정을 돌아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라는 존재 중요하구나. 그런 거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거가 여러분이 길러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야지 자기 주장도 그래서 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죠. 이것이 나중에 우리 청소년 시기에 되면 자아정체성,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런 걸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요새 얘기하는 자아시험, self-actualization 이런 그 욕구에 충족이 되죠. 근데 이런 것이 2차적, 3차적인 그런 욕구입니다만 이게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과연 이걸 잘 길러주고 있나? 적절한 그 충족 방법과 포기, 네? 그거를 여러분이 잘 도와주고 있나? 그걸 배우게 해주나? 이게 이제 여러분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빠, 그 다음에 주위 사람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해가면 다 끝난 셈인데.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이나 또 요새는 유아원 혹은 어린이집 이런 또는 교육자 혹은 의사, 특수교육과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달을 어떻게 정상 발달을 하게 했느냐, 네?
그런 걸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력자예요. 네? 근데 그거를 잘못 생각하면은 독재자가 되죠. 근데 발달이라는 게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나가느냐, 적응을 어떻게 나가느냐, 그런 그 적응 능력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걸로. 근데 하나 둘 따로따로 적응 능력이 생기면 소용없어요. 그게 연결이 돼서 서로 도와주는 능력이 이렇게 잘 조직이 돼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발달을 이해하는 데는 발달의 단계가 있다. 이건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근데 그 발달 단계가 있다는 거에서 또 중요한 개념은 그 단계마다 과제가 있어요. 그 우리 아동이 그 시기에 뭘 이루어야 되느냐, 뭘 배워야 되느냐, 습득하는 과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역할은 그 과제를 어떻게 성취하도록 도와주느냐, 거기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야지 우리 아동이 단계를 밟아서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어떤 발달 단계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생물학적인 이유건 아니면 부모님들이 적절한 거를 제대로 못 해줬건 간에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 발달이 안 되는 겁니다. 나이는 먹어도 진정한 의미의 발달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과잉보호를 했다. 그러면은 충분한 사랑은 받지만, 그 다음에 그림이 있나? 네. 아까 얘기한 거 다시 나왔는데, 충분한 사랑은 받지만 자아 통제가 안 생길 수가 있죠. 과잉 통제의 경우에. 과잉 보호의 경우에. 그러면 10살짜리가 됐을 때 자기 통제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행동문제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달 과정을 이렇게 밟아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마다 여러분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영아에 태어나서 1년간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체적으로 막 발달하지 않습니까? 무슨 발달? 특히 뇌 발달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 뇌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 350g이에요. 350g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뇌에 얼마나 큰 뇌를 모시고 다닙니까? 한 1,400g. 그러니까 1,000g이 늘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왜 그럴까요? 그만큼 배우는 게 많답니다. 배우면서 뇌가 막 발달해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 경험,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애착. 여러분, 그러니까 첫 해 중요한 건 뇌 아주 급속한 성장이 일어나는데, 그때 뭐 벌써 2~3달부터 엄마가 옹알옹알하고 막 눈 맞추고 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기기 시작하고 이런 게 다 뇌 발달하고 관련된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건 여러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애착의 관계였습니다. 애착을 이루는 거예요. 뇌 발달,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영학의 제일 중요한 그런 점이죠. 근데 이거를 이룸으로써 난 가치 있는 인간. 엄마가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할까, 사랑할까? 나는 가치 있는 존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거예요. 이런 거적이죠.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영양을 충분히 해주고 즐거움을 더 보호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애정에 찬 풍부한 자극이 이루어지죠. 애착이 너무너무 중요한 애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나중에 적이 되죠. 애착이라는 게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엄마한테 같이 있어. 엄마한테 같이 있으면 뭐가 좋죠?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그러니까 막 발전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왜 자폐아동이 이 현상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발달이 잘 안 돼요. 엄마하고 관계가 잘 안 되니까. 혼자서만 있으려니까 뭐 어떻게 배우겠어요? 안전한 애착을 애착이 잘 안 이루어지면 이런 몇 가지 비정상적인 애착이 있죠. 근데 이때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 있죠. 음식을 원하지 않는 음식, 그다음에 뭐 아이들 가져도 별로 관심 없는 아동,
그럼 요새는 양육을 잘 모르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 다음에 직장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론 직장모가 어머니가 일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발견되는 건 아닙니다만, 적절한 그 대체 케어 이런 게 안 주어졌을 때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때가 아마 발달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자극을 못 받으면요, 생물학적인 원인이 없이도 발달이 지연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능이 저하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애착이 안 일어나면 자폐성하고 비슷한 상태, 반응성 애착장애 일어나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크게 안 보이더라도 충분한 사랑을 못 경험하고 애착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아동은 일생 불안정한 아이입니다. 뭔가 불안정. 때에 따라서 너무 의존적이에요. 충분한 애정을 받으면 엄마로부터, 엄마는 안심해, 엄마 사랑을 걱정 없으니까 엄마로부터 자꾸 떨어져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되면 아주 의존적인 자신감도 결여돼요. 그리고 엄마한테 떨어지기를 일시적으로 한 살 때, 2살, 이렇게 3살까지는 다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그게 애착이 있다는 증명이죠. 그런데 그게 계속 그러는 아이들, 4살, 5살까지. 그럼 애착이 아주 센 겁니까? 오히려 애착이 불안정한. 네? 그럼 실은 애착이 충분히 이루어지면은 만 3세가 되면 엄마한테 떨어질 수가 있어요. 혼자서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못하는 아이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분리불안 뭐 이런 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걷기 시작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공격성 나오죠. 이때 이제 엄마가 뭐 안 해주면 막 울고불고 야다니고 생떼 부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공격성의 발로인데, 이럴 때 적당히 들어주기도 하고 적당히 커트도 하고 제한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거를 배우는 거죠. 자기 충동 조절과 통제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나의 행동의 반경이 종류가 어때야 되고 정도가 어느 정도, 이거를 엄마가 시키는 대로 우선을 하다가 나중에